네, 안녕하세요.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부동산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 좀 들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은 다 각기 분야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부동산학을 어떻게 공부해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강의하는 그런 철학은 뭐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고, 우리 그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필드에 나가셔서 어떤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그런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 트렌드는 어떨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좀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정상적인 이 주택시장은 수요가 줄어들고 대신 이제 1, 2인 가구라든가 이런 소규모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이런 시장으로 갔다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재구매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구매 시기가 돼서 기존의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새 집을 찾는 그런 시대로 변화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주택시장을 보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매 때문에 좀 난리가 났죠. 결국은 새로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 새 집에 대한 수요가 집중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어떤 시장 자체가 이제 양극화된다. 오르는 데만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오르는 지역에 있는지 아니면 떨어지는 지역에 있는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 부동산의 시장에 있어서 가격 변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조금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거시적인 분야에서 제가 이제 그 평가업계에 제가 거의 한 20년 정도 지금 이업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가 고성장 시대에서 그 저성장, 저금리 시대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하고 부동산 투자의 패턴이 완전히 바뀐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주로 시세 차익, 쉽게 말하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갖고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는 임대 수입에 대한 그 중요도가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갖고 임대 수입이 적게 나오더라도 그냥 그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거, 그러니까 토지, 뭐 이런 쪽에 그 굉장히 투자 포인트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현재는 저금리, 그 다음에 저성장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세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투자가 그 임대 수익, 그런 수익에 포인트를 맞춰갖고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경매 쪽을 이제 전문가시고 그쪽 강의를 이제 주로 이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그 지금 공부하려는 부동산 재테크를 공부하려는 그런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고 도대체 뭐가 중요한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경매 공매 이렇게 강의한 지가 한 35년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경매 공매 강의를 했을 때도 그안이 아닌데 그때는 경매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많은 관심을 끌게 됐는데 저는 이 경매가 아주 좋은 재테크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보통 때는 우리 학교 들어와서 공부를 열심히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을 다 이수를 하면 제법 전문가가 되거든요. 제법 전문가가 되고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체기에 딱 집중해서 이제 법원 그 경매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에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입찰을 집중해서 이제 재테크 손으로 삼는 거죠.
네, 김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 교수님께서는 부동산 개발 그리고 임대주택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예, 예. 네, 부동산 그 디벨로퍼가 되고 싶은 그런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이 본인이 사는 거 외에 이제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여러분들 관심도 가질 텐데 그쪽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디벨로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들은 법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케팅, 그 다음에 돈이 얼마나 남는지 계산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제 경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두루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의 부동산 시장은 이제 개발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일명 대박이라는 얘기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대박 행진은 부동산 시장에서 많지 않을 것이다. 이미 사라졌고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대는 무엇이냐?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부동산이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더 오래 쓸 수 있게 또 잘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부동산을 관리하는 이런 시대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랑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원룸을 사서 빌라를 사서 임대를 놓겠다. 이게 바로 이게 임대주택 관리죠. 그래서 이러한 관리 부분, 특히 이제 최근에 주택임대관리업이라는 업이 이제 새로 생겼죠. 그래서 이 관리의 시대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발이라든가 운영 관리 이것이 별도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져서 우리가 자전거 앞바퀴가 돌면 체인으로 뒷바퀴가 돌면 앞바퀴가 가듯이 개발과 운영 관리는 이제 하나의 자전거처럼 굴러가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안에 전공 트랙이 3개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부동산 경매 공매 과정, 두 번째가 부동산 개발 과정, 세 번째가 부동산 자산관리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과가 좀 정통적인 그런 부동산을 좀 교육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좋은 교육기관들도 이제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뭐 건축 쪽에 치우쳐 있는 곳도 있고 경제학 쪽에 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그런 성향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쪽 그런 핵심 그 부동산 분야에 대한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하시려면은 우리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 공부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 2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에 대한 조언.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부동산 공부 정말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뭐 딱 얘기 들어보니까 법도 알아야 되고 경영도 알아야 되고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에 대한 조언과 마지막으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 이제 뭐 모든 국민이 알고 또 하지만 또 자세히는 모르고 그런 게 그 부동산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학을 어떤 보면 현실적으로 접근하려면 부동산이 항상 주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례나 이런데 항상 관심을 가지면은 본인의 필요성 이런 거가 더해지면은 공부가 또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 부동산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 부동산 그 현상을 항상 그 관심을 가지면은 본인에게 필요한 그 공부가 뭔가를 또 느끼게 되고 그러면은 공부가 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에서는 물론 학문적인 것도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또 우리 학생들이 들어오는 연령대가 좀 있다 보니까 좀 나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무 사례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실은
어쩌면 실무 사례가 우리 부동산 학과가 다른 그 사이버 대학보다 2년 늦게 사실 출범을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 넘버원 부동산 대학이 된 것은 우리가 그때 당시에 사례 위주로 많이 그 강의를 이끌고 갔지 않느냐. 여기 이제 좀 그 학생들이 호응해 준 것 같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학문적인 특성이 사실 여러 학문으로부터 이렇게 파생되어서 나온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학계에 있어서 기본적인 아주 기초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초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론과 실무의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론 강의만 많이 하는데 저희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는 그러한 우리가 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무 사례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강조해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 재밌고 아주 윤택한 그런 인생을 설계하는 게 가능할까요? 부동산은 정년이 없죠. 일례로 제가 이제 중개협회 쪽에서 이제 우연히 이제 만난 분이 계신데 나이가 이제 뭐 거의 90이 되신 분인데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부동산 중개의 예를 들자면 물건을 보여줄 수 있게 가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걸으시면 되고요. 계약서를 볼 수 있게끔 눈이 어느 정도 보이시면 되고요.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게끔 손에 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여러분이 마음먹은 나이까지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일본 같은 경우도 중개업 같은 경우 평균 나이가 거의 67세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사실 요즘에 어떻습니까? 직장이 50만 넘으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 학과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년을 하신 이후에 또 새로운 어떤 직업을 또 얻으실 수 있는 기회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는 것은 굉장한 기회와 그리고 내가 길게 정말 정년 없이 내가 어느 정도 노력만 하면 아주 나이가 먹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직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그 전문 직업인으로서 정년이 없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예컨대 전문 직업인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아까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부동산 사법 공부 열심히 하고 또 경매 공매 민사집행법 또 국세징수법 이런 거 열심히 해놓으면 자기가 그냥 노후에도 뭐 저도 은퇴하고 나서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한 건씩 가끔씩 법원 경매 침체기에 아까 제가 침체기에 한 건 해가지고 한 2, 3년 기다리면 또 호황기가 옵니다. 그때 한 건 또 팔고 뭐 용돈벌이 별거 없어요 사실. 그런 수단으로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참 좋다. 우리 부동산학과의 큰 장점이 여기서 공부를 열심히 해놓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가 좀 어렵잖아요. 네. 법학하고 경제학 네, 모아서 네. 부동산 활동과 관련된 부분 뽑아낸 거니까 네. 공부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참고 열심히 공부해 놓으시면 죽을 때까지 활용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한 주제는 부동산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2학년 부동산을 공부하시려면 정말 제대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과 저희가 교육하는 방향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좋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한번 입학해서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교수님들 인사 말씀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과에 입학하셔서 정말 앞으로 남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화려하게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항이긴 하지만 또 제대로 된 전문가는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학을 하셔갖고 제대로 된 그 공부를 하셔갖고 제대로 된 전문가가 되시면은 앞으로 그 남은 기간 장기간을 그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분 교수님들이
여러분 확실하게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 또 해드릴 테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지원해 주셔도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부동산학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